돼지고기 파는 식당에 가면은 또 거기도 한돈마크 붙어 있죠. 우리는 뭐 한돈만 취급한다. 이게 나라에서 이 돼지는 정말 제대로 키운 돼지다. 국내산 인증한 돼지다. 이런 것들을 한돈마크가 인증을 해주잖아요. 이것도 그 정육이라는 업종은 식상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업종이지만 그 정육점에 붙어있는 한돈마크는 인성인 거죠. 부산 전포동 카페 데니스에서 7월에도 김명리의 원데이 클래스는 계속됩니다. 십성도 딱 2개 남았는데 오늘 정인입니다. 정인은 발일정 도장인. 우리가 발일정자 들어가는 애들한테 어떤 코드가 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고 뭔가 좀 보편적인 이런 코드들이 붙는다고 했었죠. 간목한테는 개수가 정인이고 을목한테 임수, 병화 을목, 정화 간목, 무토 정화, 기토 병화, 경금 기토, 신금 무토, 임수 신금, 개수 경금. 얘네가 이제 정인 관계인데 올해 경자년이죠. 누가 정인 운일까요? 천간으로? 그렇죠. 네. 그럼 지지로는 누가 정인 운일까요? 간목이죠. 자수를 정인으로 쓰는 일간이 간목일간이죠. 그래서 정인은 자격하고 정당한 권리라는 뜻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정인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받는 도움이나 지원이나 어떤 양육 이런 것들, 인덕을 얘기하기도 해요. 더 넓게 인성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볼 수 있어요. 공기는 정인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나요? 그리고 발 디딜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돈을 벌지만 결국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뭔가를 사서 먹죠. 살기 위해. 그 정의는 식량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또 살아가기 어렵죠. 원시인으로 살더라도 사냥하는 법을 스스로라도 익혀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익힌다거나. 그래서 정의는 학습을 뜻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이랑 비슷하냐면 저번에 정제 말씀드릴 때 정제를 생필품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 항목들. 이 정인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꼭 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정인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학문성, 도덕성, 학습 능력, 또 예절, 수용 능력, 교양, 양심도 다 정인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또 중요한 의미로 정당한, 공인된, 보편적인 문서, 증서, 자격, 면허, 학위, 인증, 부동산 등을 다 정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재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인성도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생해줄 수 있잖아요. 뭐 운전면허도 정인이고 주민등록증도 정인이에요. 그래서 예금통장도 정인이고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그것도 정인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결제권을 의미해요. 재화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또 신용카드도 정인의 영역에 들어가고 또 공부 전체를 넓게 이제 인성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편인이 뭔가 전공이나 전문적인 공부나 특수적인 공부 이런 좀 음적으로 들어간다면 정의는 보편적인 공부 있죠. 누구나 다 같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 그래서 기초학문, 근원학문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인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인이 내 사주 원국에 있다는 점은 그것만으로도 안정 지속적으로 교육,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봐요. 이게 과해지면 이제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이 좀 약해질 수 있고 순발력이 떨어진다거나 행동력 저하의 요소로 보기도 해요. 정인은 성격이 온화하고 자상하고 또 다정다감하고 여유롭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만이 보이는 그런 여유 있죠. 아니면 되게 참 잘 자랐다, 바르게 자랐다, 반듯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인이 발달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되게 자상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정인은 학구열이 있어요. 정인 역시 안정감을 갖추고 있고 포용력이 좋습니다. 학습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도 좋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인내심도 좋고 또 하나의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순발력을 요구하는 거에서는 편인이 정인보다 조금 더 성적을 내기 유리할 수 있지만 수능이나
몇 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장기간 준비해야 되는 시험들 있죠. 고시 같은 거. 이런 건 정인이 훨씬 더 탄탄하고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정인이 좀 과하게 나올 경우는 고지식해질 수 있고, 좀 체면을 중시한다거나 좀 의존적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 뭔가가 좀 답답하거나 불편한 거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그쵸, 엄마 그러죠. 근데 정의는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의존성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인도 고집도 강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자기주도 심리랑 자기중심적 태도예요. 정의는 정신적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제는 그럼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정제는 그렇죠, 실질적 현실적인 만족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정의는 정신적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겨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게 정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정인은 학위, 문서, 자격, 면허, 인증서 등이 중요하게 쓰이는 업종을 하면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해서 자격이나 이제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활동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교사, 교수, 뭐 교육, 보육 관련, 그리고 연구직도 들어가고, 보편적이면서 좀 전통적인 거, 이어져 내려온 것들, 뭐 역사라든가 아니면 인문이라든가 뭐 넓게 예술이라든가 좀 진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있죠. 뭐 어학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넓게 인문 계열을 다 약간 정인적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공무원, 행정직 등 관성의 식상이잖아요. 인성이 정인이건 편인이건. 우리가 식상을 존재에 비유할 때 아랫사람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관의 아랫사람, 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관에서 일하는 사람, 관의 대행자. 관의 대행자가 공무원이죠.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이제 인성을 뭐 정인이라고 해서 딱 정인만 쓰고 편인이라고 해서 편인만 쓰고 이게 아니고, 우리 사주팔자에도 다 여러 십성들이 막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섞여서. 간지 얘기할 때 팔자 안에 있으면 그 팔자 8개가 다 그 사람 건데, 어떤 시기별로 영향력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 8글자를 다 어떤 사람은 고루고루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적이나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그 중에 좀 일부를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이 쓰면 8개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집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출신 의사 선생님의 개인 병원, 어디 뭐 서울치과, 뭐 고려병원, 동네에 있는 병원인데도 고려 대자에서 대자 빼고 뭐 고려 모모 병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미 거기서 이 병원은 선생님이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왠지 고려대 나오셨을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 가보면은 그 딱 입구 들어가면은 아크릴로 그런 거 돼 있죠. 막 양력 해가지고 인성을 이렇게도 쓰는 거죠. 이것도 제극인인 거예요. 인터넷에 파는 TV들 보면 삼성 패널을 이용한 중소기업 TV들, 우리는 삼성 패널 중에서도 뭐 A급을 썼다, S급을 썼다 막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이제 그걸 강조하죠, 되게. 네, 이것도 관하고 인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와서 쓴 거죠. 그리고 미술학원 중에 가장 이름 많이 있는 게 홍익미술학원이잖아요. 뭔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홍대 미대에 대한 인증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권도 하면은 뭐 용인 태권도장, 용인 아니면 경희 태권도장이 제일 많더라고요. 돼지고기 파는 식당에 가면은 또 거기도 한돈마크 붙어 있죠. 우리는 뭐 한돈만 취급한다. 이게 나라에서 이 돼지는 정말 제대로 키운 돼지다, 국내산 인증한 돼지다, 이런 것들을 한돈마크가 인증을 해주잖아요. 이것도 그 정육이라는 업종은 식상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업종이지만, 그 정육점에 붙어있는 한돈마크는 인성인 거죠. 뭐 대학교도 교육 단계에서 보면은 대학교는 편인이죠. 왜? 우리가 선택해서 갈지 안 갈지 정할 수 있으니까. 네, 전공도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근데 거기 계신 교수님들은 그분들이 하신 공부는 편인적으로 한 건데, 그 교수라는 지위를 얻은 거는 그건 정인인 거죠. 결론은 십성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은 그 자체로 공인 인증의 특징을 지닙니다. 지속성과 안정성, 고정 고객과 수요가 보장된 업종이 유리합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성으로 정인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일간과 비겁을 생해주는 역할이에요. 일간한테 정인은 비견한테도 정인이죠. 그리고 정인한테 일간은, 일간하고 비견은 상관이죠. 정인 쪽에서 생이 나갈 때 상관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관적으로 나가면 에너지 소진이 적을까요? 클까요? 클 수 있겠죠. 크고 빠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간 입장에서는 생을 받는 거지만 정인한테는 반대로 희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인으로 당연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뭐 어머니나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겁재에게 정인은, 겁재에게는 편인이죠. 그리고 정인한테 겁재는 식신이죠. 그러니까 조건적, 제한적으로 생을 하겠죠. 겁재를 생하더라도. 엄마가 막 몸이 아픈데도 어떻게 해서든 막 아이를 달래주려고 하고 막 아이 뭐 먹여주고 뭐 해주고 이러는 게 상관적으로 생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식신적으로 생하는 거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힘들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생할 때 우리가 식신적으로 생하는 게 우리한테 좀 안정적일까요? 상관적으로 생하는 게 안정적일까요? 네, 그래서 식신을 길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빠지면 당관적으로 생하죠. 결국에 일간만 조절해 주는 게 아니고 비겁들도 생하고 비겁들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재성을 극하려면 일간도 에너지 소모가 되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빠져나갔으면 어디선가 들어와 줘야죠. 밥은 다 굶고 단식하는 상태로 계속 일하고 일상생활하고 돈 벌고 이러면 쓰러지겠죠. 인성은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재성을 극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 볼게요. 두 번째 역할은 관성과 일간 플러스 비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정인은 정관의 식신이면서 편관의 상관이에요. 관성의 식상이니까 관이 나한테 한 행위가 인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관이 나한테 한 행위가 인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인성이 개입이 안 돼 있으면 관이 일간을 직접적으로 극하게 되죠. 그게 정관이라면은 그래도 그게 어떤 충격이나 부작용이 좀 덜할 수 있겠지만, 편관이 직접적으로 극한다고 하면은, 자, 오늘부터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300만 원에 구속 5년이에요.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니, 언제 그렇게 법이 바뀌었냐 몰랐는데요 하면은 정관은 모르셨구나, 모르셨으니까 이번 한 번은 봐드릴게요 이러지만 편관은 모르면 죄야 이러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개입이 되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무단횡단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아니면 딱 뉴스를 틀었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횡단 해가지고 뭐 그렇게 처벌받은 소식을 보고 저게 이렇게 이번에 저렇게 무섭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그 일이 직접 나한테 온 게 아니더라도 그걸 보고 내가 조심하게 돼요.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거죠. 관절에 비유하면은 인성이 연골 없이 계속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면 마모 되겠죠. 그걸 하는 쪽도 그렇고 그걸 받는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인성은 어떻게 보면 반성하고 돌아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같은 고생이나 같은 실수, 같은 과정이 반복될 수 있겠죠. 이제 비겁과 식상을 조절하는 역할이 또 인성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인성은 식상의 관이죠. 인성이. 식신의 정관이고 상관의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식상이 경거망동하는 거를 잡아줘요. 말부터 행동이 앞서 나가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인성이 너무 과하면 또 반대로 부작용으로 생각만 너무 많아서 행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겠죠. 브레이크가 너무 강해서. 야, 일단 해보자. 책 보고 하라고. 야, 일단 해보자. 설명서 보고 해. 일단 해보자. 지금 할 때야? 일단 해보자. 다시 생각해봐. 써보자. 아껴 써야 될걸?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식신 같은 경우도 뭔가 장인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어서 번거로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상관은 너무 이거저거 많이 해서 번거로움이 나올 수 있고 그걸 인성이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으로 뭔가 너무 또 활동력을 너무 많이 쓰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식상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식상만 제어할 수 있냐? 내 비겁들의 식상도 제어하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러죠.
나하고 친구하고 떠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러죠. 인성은 나뿐만 아니라 비겁의 식상도 제어할 수 있죠. 근데 겁재한테는 내 정인이 편인적으로 제어하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비겁과 식상을 인성이 조절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성의 짝으로 지속성을 부여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정인은 정제, 편제면서 편제의 정제예요. 재성의 재성이 인성이죠. 우리가 식상 행위를 해서 결과물을 내서 재화를 창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화를 왜 창출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출한 거죠. 그 삶을 영위하는 데는 먹고 사는 일도 들어가죠. 네. 그럼 그 돈으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또 뭔가를 사고 쓰고 먹죠. 그런 다음에 그 힘으로 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죠. 비겁부터 뭐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운동이 도는 순환 과정이에요. 인성이라고 하는 재성의 재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 재성을 통해 내 1차 목표를 이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거예요. 식상생재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으로 건물 살래 하는 게 다시 재극인하는 거예요. 이 재성이라는 가치를 건물이라는 인성으로 교환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다시 나는 좀 더 편하게 갈래. 그 인성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나를 다시 생해주죠. 영속성이 생겼죠. 어느 정도. 내 직접 노동이 생략되어 있는데도 돈이 계속 생기잖아요. 식상 생재 과정이 생략되어도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죠. 인성은 방어력으로 보거든요. 지키는 힘. 관성 인성은 내가 식상 생재로 이룬 것들을 모으고 지키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힘이에요. 이번에 꼭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번에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으로 내 몸을 만들어서 뭔가 부업으로 트레이너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체력을 길러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이나 자격증 시험을 봐서 또 다른 전문성을 갖춘다거나 내 가치를 올릴 수 있죠. 그 재성을 통해서. 근데 내가 가치를 올렸다는 인증은 인성이라는 자격증이나 어떤 배움이나 학습이나 문서나 그런 것들로 공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또 내 가치를 올려줘서 결국에 내 그 다음번에 식상생재 활동에서 내가 벌어올 수 있는 게 더 늘어난다거나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벌써 지속성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인성이 재성의 짝으로서 전체적인 이 순환 활동을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요. 발전할 수 있게. 그래서 정리하면 인성은 다른 십성 모두를 조절하고 직접적으로 일간을 생해주는 기운은 십성 중에 인성이 맡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일간을 직접 생하는 건 인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일간의 에너지원으로서. 그 에너지에는 정서적인 에너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 자체로 극단을 막아주고 사주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인이 일정 부분 인성을 대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양인은 그 자체로 프로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 자격 면허 등을 양인이 있는 분들은 잘 따고 실제로 기술 자격 면허가 없어도 그에 준하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출 수 있는 힘으로 봐요, 양인을. 다만 정서적인 부분은 대용이 어렵죠. 양인이 기술을 쓰더라도 인성이 배운 그런 어떤 주변의 따뜻한 정서적인 생 있잖아요. 이 정서적인 생 부분은 대체가 어려운 거죠. 인성도 있으면서 양인까지 갖추고 있으면 좋은 환경과 안정적인 그 양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기술성을 갈고 닦아서 자기도 극대화시킨 거.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인성의 역할을 해줬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점이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줬잖아요. 자, 그리고 존재적으로 보면 남녀 공통적으로 어머니로 보고요. 그냥 일간의 정인이다 그 점을 어머니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재성의 재성으로 어머니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남성에게는 장인을 의미하고 장모님인 식신의 정관이죠. 여성에게는 사위를 의미하기도 해요. 딸을 식신으로 보잖아요. 딸의 정관, 식신의 정관. 그 사람으로는 후원자, 윗사람, 스승, 뭐 기증자, 또 협찬사, 귀인. 왜냐면 나를 조건 없이 생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귀인이죠, 진짜. 결재권자,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좀 정인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미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대부분의 관계는 다 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들어가고 이해관계가 들어가요. 식당 가면은 돈을 줘야지 손님 여기 나왔습니다 해주죠. 네, 어디 물건을 사러 가면은 돈을 줘야지, 대학교도 등록금을 내야지 알려주죠. 다 이해관계가 들어가죠. 가족끼리도 이해관계가 막 들어가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책에서 말하는 정말 조건 없는 생이라는 관계는 부모 자식 간 아니면은 거의 없죠, 진짜. 큰 틀에서 그냥 세상은 주로 편적으로 돌아간다. 다 조건과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사회관계는. 네. 이 점을 전제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 이 인성은 나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해주는 사람을 정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의 작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작가분의 책만 읽으면 저한테 정신적으로 많은 영감을 주고 되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저를 성장시켜줘요. 그러면 제가 그 작가분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그분은 저한테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보다 이해관계가 덜 들어가 있죠. 해석 포인트는 천간 정의는 정신적 특성 중심으로 해석, 지지 정의는 구체화된 실질 현상 중심으로 해석. 어떤 일간의 어떤 인성인가, 이거 천간 지지인자 특성 정의의 해석 의미 이거 붙여서, 요것도 저 워크샵 날 인자 붙여서 실습해 보는 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지지작용이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 관성의 생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성도 일간을 지속적으로 생하려면은 관성이 인성을 잘 생해주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어떤 관성이 어떤 인성을 어떻게 생하는지.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인성도 지난번에 관성 얘기처럼 원국 안에 있는 인성이 정인이냐 편인이냐에서 이게 큰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편인 쓰잖아요. 정인이 없고. 생을 받기는 계속 받는데 제가 원했던 생하고는 모습이 약간 다르다거나, 어르신들이 막 저를 예뻐해 준다거나 편중현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인성이 생하는 비겁의 유무와 상태, 관계성, 이거 체크해야 되고, 인성이 나만 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겁이 있다면 비겁도 같이 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겁이 있으면 생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비겁은 내가 몰빵이에요. 내가 다 받는 대신에 반대로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비겁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와도 공동 연대 책임이 나올 수 있고, 꼭 인성이 극하는 식상의 유무와 상태, 관계성. 이 식상도 이 규모를 봐야겠죠. 식상이 스케일이 큰지 작은지. 학교 선생님들 보면 한두 명 떠들 때는 걔를 딱 지목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떠들면 오히려 지목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주목하게 만들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서 있는다거나 이러면 야 선생님 화나셨나봐 막 그런 거. 화나셨나봐 한 너 나와. 식상 존재가 많으면 그만큼 인성이 극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에너지 소모가. 인성이 식상 극하는데 힘을 많이 쓰면 일간 생하는 데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인성을 극하는 재성의 유무와 상태, 관계성. 이거 반드시 봐야 되죠. 인성 입장에서도 재성이 있어야지만 이 인성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재성이 금고면 인성이 열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주로 보면 갑자일주, 을의일주, 기사일주, 무오일주, 이 네 일주가 일지 정인 일주들인데, 자, 이 중에 어떤 일주가 가장 강력하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선생님들 무오가 들어오실 정도면 지금 최고. 또 정인의 원국 내 위치, 운에서 올 경우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들. 이제 어떤 걸 계승하고 어떤 걸 전승할 것인지. 그러니까 인성이 관이 해왔던 걸 일간한테 넘겨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승하고 계승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뭔가 좋은 것들로 많이 채워서 자랐고 사랑 많이 받아서 여유가 생겼다면 그 여유와 사랑, 긍정적인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서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뭐 왕자님, 공주님처럼 자랐다거나 이러면 밖에 나와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뉴스 같은 데서 막 공무원들 비리 캐고 하면은 막 자기 조직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인성이 관의 식신이니까 관의 편을 드는 거예요. 관이 잘못되어 있어도.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명예와 체면 때문에 실속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관성이 생각해 볼 점들이자 인성이 생각해 볼 점들이기도 해요.
또 나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본위적 태도의 과잉주의, 그래서 요 점도 좀 많이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사주에 인성이 많다 하면은 그것만으로 이미 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생과 또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죠.